일단은 먼저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크립 스튜디오 등등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클릭해서 라인을 다 그려 보셨을 거예요. 라인은 또 일러스트에서 쓰는 그 기본적인 거랑 포토샵에서 펜툴 생각하시면 되는데, 베지어 곡선 개념이죠. 점이 두 개만 존재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그려도 직선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점 두 개로 존재하는 라인은. 근데 점이 3개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곡선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 3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에 있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곡선 앵글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점을 통해서 다양한 곡선을 형성하고 각각의 점을 선택하면 또 조절바를 조절해서 앵글을 바꿀 수도 있고, 뭐 해서 라인을 한 번이라도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스플라인 자체는 쉬울 텐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플라인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블루프린트를 이용하는 스플라인 액터로만 이 PCG 설명했었는데, 언리얼이 업데이트되면서 모델링 툴이나 애니메이션 툴이 기가 막히게 좋아졌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로 흡수되고 있어요. 모델링 같은 경우도 전 학생들한테 지금 블렌더, 리깅도 블렌더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야나 블렌더나 맥스나 모델링과 리깅과 애니메이팅이 주요 그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언리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모델링 메뉴로 가보면, 딱 메뉴 보시면 3D 그래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웬만큼 보던 메뉴 다 있네? 쫙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업데이트 되면서 더 좋아지겠죠. 여기 있는 스플라인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도 있고, 그냥 블루프린트 액터 해서 만든 다음에 씬에서 라인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블루프린트 액터로 스플라인 액터를 선택했을 때 태그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블루프린트 네이밍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 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간단한 스플라인 개념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PCG는 당연히 플러그인이 켜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PCG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 그리고 스플라인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네이밍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만들고 네이밍을 굳이 새로 만정했는데, 그래서 항상 뭐 뒤에 숫자를 붙이던, 같은 이름의 파일이 2개가 있을 때는 뒤로 당연히 숫자가 1, 2, 3, 4 자동으로 붙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에 신경 안 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라인, 스플라인 블루프린트 액터를 하나 만들던, PCG 그래프를 하나 만들던 좀 의미있게 이름 짓는 거를 항상 생활을 하셔야, 개수가 한두 개일 때 상관이 없죠. 개수가 여러 개일 때 그런 습관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어쨌든 하나 만든 거 이렇게 놨고요. 크기는 적당히만 켜볼게요. 요 정도 키워놨고 스플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모델링 툴로 하는 거 따로 보여드릴 거고,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많이 쓰는. 자, 요걸 만들 건데 이름은 뭐라 줄까? 액터 선택하고 first line 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액터 블루프린트죠. 자, 더블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편집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어져 있고, 제가 아까 지은 이름 first line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제 스플라인 액터로 추가해서 바꿔줄 건데, 이따가 그 PCG 그 노드 연결할 때 얘를 인식시키는 방법이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요 이름 자체, 블루프린트 클래스이죠.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 first line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태그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태그 같은 경우는 뭐 재수없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나이아가라 플루드, 나이아가라 물 할 때 콜라이더라는 태그 이용해서 인터랙션 했던 거, 그 태그랑 비슷한, 동일한 태그 개념인데, 요거 태그로 인식시키는 방법, 요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름 자체를 인식시키는 방법 2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추가해서 스플라인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이, 이 언리얼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한글로 치던 영어로 치던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어떤 거는 영어 발음 그대로 굳이 한글로 써놨고, 어떤 거는 굉장히 어색하게 굳이 한국말로 바꿔놓고, 참 애매해, 얘네 번역해놓은 게. 자, 보시면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 한글로 스플라인 서칭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스플라인 하면은 몇 가지 뜨죠. 워터 스플라인은 위에 있고 그냥 스플라인 컴포트 3번째 있어요. 제가 요걸 선택해도 워터 스플라인이 들어가. 요거는 살짝 5.4의 버그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추가해서 반드시 스플라인을 영어로 해서 스플라인 컴포넌트, 워터 스플라인 말고
스플라인 컴포넌트 추가해 주셔야 앞에 워터가 안 붙은 스플라인 컴포넌트가 이쁘게 이렇게 붙습니다. 태그라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둘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컴파일 해주고 이 first line 요거 자체에다가 태그를 일단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따 태그로도 불러오고 이름 자체로도 불러올 건데 요 블루프린트 클래스 자체 이름은 first line이야. 그리고 태그는 my line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런 거 할 때 이름이나 라인이나 아니 이름이나 태그나 대소문자 중요합니다. 대소문자가 다르면 태그 인식이 그래서 반드시 뭐든지 대소문자까지 완벽히 가야 돼요. 그래서 태그도 넣어줬고 그리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름은 first line, 태그 이름은 my line으로 해놨어요. 자, 만들어 놨고 자, 그러면 얘 안에다가 지금 요 박스 여기 있죠? PCG 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F 눌러서 발로 클로즈업 해보면 요렇게 라인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점이 보이죠? 자, 선택 한 다음에 땡기고 Alt 누른 다음에 땡기고 자, 이 작업 원열 다른 데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카메라 그 레일 만들 때도 요런 방식을 쓰죠. Alt 땡기고 Alt 땡기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일단은 Z축 높이는 움직이지 마시고 완벽히 평면으로만 요렇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테일에서 루프라고 서칭하시면 얘는 또 닫힌 루프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놨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굳이 끝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요거 체크해주면 자동으로 요렇게 이쁘게 닫힙니다. 자, 요 상태로 해놨어요. 지금 얘네 둘은 아직 연관이 안 돼 있죠. 그냥 PCG 그래프 안에 스플라인 블루프린트 하나 놨을 뿐이에요. 얘가 이제 오르막 내리막 그거는 조금 달라요. 프로젝션이라는 노드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스플라인 자체. 자, 지금부터는 다시 그냥 PCG 그래프 작업인데 액터 배치는 지금은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치워놓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듀얼로 작업하고 저도 그러는데 이건 유튜브 영상 하나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요렇게 해야 보면서 작업하기 편하겠죠. 요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인풋에 먼저 딸려있는 요 노드의 이름을 in이 아니고 오른쪽 핀에서 펼친 다음에 in 이름을 랜드스케이프 바꿔주고 자, 우선 스플라인 자체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 샘플 연결해서 제가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얘는 스플라인이에요, 스플라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상태로 해놓고 스플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쉬 같은 경우는 스폰 스태틱 메쉬 요런 걸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우클릭해서 라인 지금까지는 저 라인하고 PCG 그래프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get이 무언가 얻다라는 뜻이죠. get 스플라인 데이터. 말 그대로 스플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get한다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스플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어떤 라인이든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넣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다 설명드릴게요. 자, all world actor로 무조건 해주시고 자, by tag 옵션으로 돼 있으면은 아까 내가 my line 이렇게 L자 대문자였죠. my line 이렇게도 인지를 하고 아니면 by class로 하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름을 first line이라고 했죠. 요렇게 해도 인지가 돼요. 그게 다르다는 거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클래스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요렇게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라인을 하나 더 꺼냈어. 하나 더 꺼내서 작업하면 이 아웃라이너 상에서 뒤에 숫자 2가 자동으로 붙잖아요. 새로 끄는 얘를 쓸 때는 요 뒤에 2를 붙여줘야 돼요.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름을 바꿨어. 여기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 얘 블루프린트 액터의 이름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지를 했고 이렇게 세팅해주는 순간 얘는 이제 이 라인을 뜻하게 되는 거가 됐죠. 자, 그러면 스태틱 메쉬 샘플러처럼 얘도 서페이스 샘플러처럼 스플라인 샘플러
요거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일단 요거까지 하고 디버그 해볼게요. 자, 디버그 눌렀습니다. on spline이 있고 여기서 distance 요 개념이 있고 쭉 내려가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자, 우선은 on 인테리어부터 해볼게요. on 인테리어 하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꽉 차요. 이런 식으로 꽉 찬 거 보이시죠? 근데 자세히 보면 라인 모양대로 꽉 차는 게 아니라 박스 형태들이 보여요. 그쵸? 박스 형태들이 보여. 요 상태에서 잠깐 와이어프레임으로 가보면 박스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얀 면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정사각형 큐브, 정육면체 큐브들이 가득 채워져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곡선이 있는 부분은 요렇게 각이 져 보이는구나. 마치 모자이크처럼 요렇게 보여집니다. 이 스플라인 샘플에서 첫 번째 옵션 인테리어가 요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스페이싱이나 여기에도 당연히 뭐 트랜스폼 붙일 수 있는데 일단 요것만 가지고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on 인테리어로 해놓고 얘를 좀 더 이렇게 해서 글씨를 끝까지 좀 볼게요. 자, 인테리어 샘플인 스페이싱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줄이면 더 애들이 깨알같이 요 클로저보다 와이어 모드로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아까랑은 배열이 되게 많이 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더 같이 가볼까? 요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거 오히려 늘려볼게요. 뭐 300으로 늘렸어. 그러면 애들의 배치가 아까랑은 더 멀리 스페이싱이 돼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이따가 오르막 내리막 프로젝션 노드 등등 쓸 때는 나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100으로 해놓고 이번에 얘를 바꿔볼게요. 밑에 인테리어 보더 샘플 스페이싱이라는 게 1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뭐든지 테스트할 때는 극단적인 숫자로 바꿔보는 게 좋죠. 10으로 바꿨더니 애들이 저기 조그매졌고 한 50 정도로 바꿔볼게요. 반 정도 크기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데 follow curvature 나무는 약간 애들이 요 라인 느낌을 약간 느끼면서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트랜스폼 회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트랜스폼 회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애들이 회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100으로 해놓고 얘도 원래대로 유니폼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설명할 게 훨씬 더 많아서 덴시티 밀도도 있는데 일단 쟤는 제대로 두고 자, 여기 옵션 같은 경우는 해도 많이 바뀌지 않아요. 쟤는 그냥 신경 많이 쓸 필요가 없고 스플라인 샘플러 뒤에 여러 가지 많이 붙여서 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쓸 거는 요거 세 가지다. 그리고 꽉 채워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on 인테리어다. 그 얘도 내리면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노드도 연결할 때 항상 렐라티브로 무조건 해놓고 작업하는 걸 습관을 들여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 안에서 할 때 얘도 마찬가지야. 렐라티브로 해놓고 크기 줄였다 늘렸다 맘대로 할 수가 있죠. 요거 너무 작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죠. 이쯤에 제가 슬슬 나무로 바꿔볼게요. 자, 시티파크라는 에셋 세트를 받아왔는데 요 안에 메쉬 나무 플로럴 안에 트리 안에 조금 멋지게 숲을 만들 때 적당한 나무를 한번 요 메쉬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집어넣고 약간 나무 소스가 너무 지금 많은 상태에서 약간 딜레이가 걸리긴 했어요. 근데 살짝 몇 초 지나고 요렇게 자연스럽게 박스들이 나무로 대체되면서 요렇게 돼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얘를 조금씩 요렇게 휘고 싶거나 조금씩 뭐 크기를 랜덤으로 하고 싶으면 뒤에 바로 트랜스폼 붙이면 되죠. 라인을 되게 많이 활용할 거여서 일단은 무난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듬성듬성 만들어 볼게요. 150 말고 차라리 더 해서 중간중간 틈새 요 정도로 바꿨고 만약 300이면은 더 요렇게 됐죠. 그 라인 안에 애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가 됐고 요거에 따라서도 좀 바뀌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10으로 한다 뭐 200으로 한다 그에 따라서 크기랑 얘랑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무 크기 얼마든지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트랜스폼을 아직 연결하지 않은 상태야. 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에서 중요한 게 일단은 요거.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라인은 박스랑 달라요. 박스 같은 경우는 내가 세팅해놓고 바닥을 움푹 파던 갑자기 오르막 산을 만들던 한 1, 2초 있다가 그대로 또 바로 적용이 됐어요. PCG들이.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쓱 여기를 오르막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화 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전 단계로 해놓고 약간 다른 노드 작업을 하나 추가해 줘야 돼요. 그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디버그 꺼주고, 자, 프로젝션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프로젝션은 프로젝터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을 쫙 쏘잖아. 그런 개념이다. 그냥 높이 상관없이 쫙 개념을 쏜다 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요 프로젝션은 굳이 옵션 다른 거 만져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보기 할 소스만 잘 연결해 줄게요. 미리 보기 할 소스만 연결해주고 렐러티브 요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노드 연결 어떻게 하느냐. 자, 인풋에서 랜드스케이프는 프로젝션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 타겟에 넣어주고, 이 스플라인 샘플러는 여기에다가 인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 자체를 알파벳 D 눌러서 지금 디버그 시켰는데, 여기다 세팅해 놓은 크기랑 남은 의미가 없어. 내가 지금 얘를 디버그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팅해 놓은 소스와 크기가 중요한 거죠. 크기 좀 줄일게요. 됐어. 이러고 이 상태에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가서, 아까는 땅을 올렸을 때 애들이 안 쫓아왔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조금 1, 2초, 느낌도 한번 0.5초 정도 기다리면은 이 스플라인이 아주 잘 오르막까지, 반대로 이번 내려볼게요. 쉬프트 누르고 내리고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또 요런 식으로, 내가 그린 스플라인 자체는 평면이지만 요런 식으로 프로젝션이라는 노드만 연결해주면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각 뛰어볼까요? 그냥 보는 거랑 뛰는 것도 느낌 다르니까.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제가 항상 수업 때도 강조를 하지만 PCG는 넓은 공간에 무언가 세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PCG랑 일반 폴리지랑 언제든지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노드 넣고 하면 얘도 하늘을 보게 할 수 있는데, 큰 나무 같은 경우에 여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조금 어색하죠. 식물은 햇빛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경사진 면에 있는다고 요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노멀 방향처럼. 그래서 요것도 풀어줄 수 있는 노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요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돌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겠죠. 뭐 돌이나 잔디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큰 오브젝트들이 스플라인으로 쫙 배치했을 때 요런 현상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은 첫 번째 영상, 스플라인 관련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끊고, 스플라인도 있고 숲도 있고 뭐 길도 만들고 등등 이어서 계속 하나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션, 그 라인을 가져올 때 블루프린트 네이밍으로도 가져올 수도 있고 태그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까 새로 만든 폴더, 요거였잖아. 요거였죠. 얘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하나 더 가져오고,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반 선택 모드로 가서 방금 두 번째로 끊을 라인, 간단한 동그라미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요렇게 이런 뷰라면 요 끝에 점을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요때 팁이 조금 더 클로즈업 하면 기지모가 작아지니까 얘를 선택하기 쉬워지죠.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간단하게 라인이 두 개 있는다는 것만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간단하게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겨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루프로 해줄게요. 뭐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할 건데, 일단은 요 스플라인 기초 다루는 거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평면에 라인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그 얘는 요렇게 가져와졌죠.
자, 그래서 PCG 그래프를 키면은 요 다중 선택까지 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돼 있고 게스플라인 데이터에서 바이 클래스에서 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저 첫 번째 라인. 근데 여기에서 이름 얘는 내가 똑같은 걸 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뒤 2가 붙거든요. 요거보다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어차피 얘나 동일한 이 클래스잖아요. 다중 선택을 눌러줘야 추가로 그린 라인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 이어서는 이제 라인도 쓰고 일반 박스 안에 꽉 채우는 것도 쓰고 라인과 일반 박스 채우는 거, 그러니까 스플라인 샘플러와 서페이스 샘플러 동시에 쓰는 거는 이어진 영상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라인을 보통 하나만 쓰기도 하지만 여러 개 쓰기도 하잖아요. 라인을 통해서 길을 만들 때 이쪽에도 길이 있고 저쪽에도 길이 있고, 그럴 때 라인을 다중으로 쓸 때는 항상 요걸 클릭해 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게임 개발이라면 여기 있는 2라는 걸 아예 다른 걸로 인식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라인 클래스 자체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 선택만 클릭하면 편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걸 선택을 안 해주면 처음에 그린 거 얘만 인식을 한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태그도 설명드릴게요. 바이 클래스 말고 만약에 태그로 가지고 온다. 그럼 마이 라인이 원래 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서도 태그로 가지고 올 때도 다중 선택을 클릭을 해요. 요렇게 또 가져온 라인도 된다는 거. 당연히 편집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어떤 거 이 스프라인 선택하면 얘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개념이 돼요. 자, 여기서 반토막만 보이는 거는 요 박스 바뀌니까 이만큼만 보이는 거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조금 클로즈업해서 다른 점을 선택하면 그때 이제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아웃라인에서 처음 선택했을 때는 블루프린트 자체를 선택한 게 되는 거고, 클로즈업해서 점 가까이 보면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차이. 여기에도 나무 좀 더 심고 싶어요. 그럼 라인 하나 더 꺼내면 되겠죠. 아니면 Alt 눌러서 얘 자체를 카피해도 돼요. 지금 제가 Alt로 카피한 겁니다. Alt로 카피해도 되겠죠. 어차피 또 가지고 오느냐, 여기서 라인 자체를 카피하느냐,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클래스 이름은 자동으로 또 꺼낸 거니까 뒤에 3이 붙고.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다중 선택만 할 줄 알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노드를 디버그 하느냐, 그걸 항상 안 헷갈리게 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스플라인 샘플러 디버그 누르고 스플라인 샘플러에서 요걸 바꿔볼게요. 나무가 아니라 그냥 큐브. 그냥 스태틱 맥시 큐브로 바꿨어요. 그리고 크게 늘리면 너무 크게 키웠네. 얘는 얘대로 또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알겠죠? 물론 그 앞에 노드가 더 있다 하더라도 모든 노드는 디버그 할 수 있어. 근데 결론은 마지막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 디버그란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드까지 계산된 거 보여줘. 자, 근데 여기 있는 얘는 그 노드에 해당하는 거 지정한 걸로 화면에 보여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쓰는 거. 그리고 스플라인은 오르막, 내리막. 그러니까 지형이 내가 지금 작업할 프로젝트가 전체 평평한 데서만 하는 작업이야. 그럴 때는 프로젝션 노드가 상관없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없이 멋진 영상을 만들기란 힘들죠. 그럴 때 이거 쓰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폴리지 추가로 쓸 수 있다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뛰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때 이 플레이어 스타트를 아예 지워버리면 내가 보고 있는 뷰로 그대로 플레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얘는 원소스 자체에 지금 콜라이더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 부딪히게 하고 싶으면은 콜라이더 추가하면 얼마든지 되고, 요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요런 숨 느낌. 요런 것들. 그래서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요 개념 아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요거 끊을게요. 라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해볼 건데 일단 요 영상까지를 먼저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요 박스 안에 원래 제가 이 PCG 영상 5.4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요 박스 형태 안에를 가득 채우는 거. 그 요소들과 라인으로 일정 영역 안에 집어넣은 거 둘 다 존재하게 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스플라인이 있잖아요. 스플라인만 생성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큐브 안에 무언가 가득 채울 때, 예를 들면 바닥에 잔디를 쫙 깔던지 아니면 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그럼 조그만 집들이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중간중간 내가 스프라인 영역을 이렇게 일정 영역 세팅한 데만 빌딩들이 서있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통 PCG 설명할 때는 자연물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무랑 돌, 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빌딩 하나 소스가 멋진 게 있으면 트랜스폼 노드 써서 크기도 랜덤으로 할 수 있고 간격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소스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가지고 트랜스폼 노드 가지고 얼마든지 멋진 도시도 순식간에 쉽고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폴리지 또 추가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아까 설명했듯이 요 안에 이제 라인들만 스플라인만 하나 둘 세 개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럼 얘는 얘대로 두고 요 틈새들을 좀 봐야 되니까 약간만 만져줄게요. 크기는 조금 키우고 이 앞에 스플라인 샘플러에서 간격을 조금 넓혀줄게요. 이러면 이따가 요 안에도 제가 여기를 가득 채울 옵션 잔디로 가득 채울 건데 걔네가 요 안에 있나 없나를 이따가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요 상태로 좀 세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라인 말고 요 보라색 라인의 박스, 요 스플라인 말고 요 박스 큐브 안에 들어올 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잡하지 않고요. 원래 인풋 랜드스케이프에서 뺐잖아요. 그대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샘플러 중에 서페이스 샘플러 하시면 바로 요렇게 되고 이 머티리얼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이 노드도 연결할 때는 왼쪽에서는 하나씩만 받아들일 수 있어. 얘도 왼쪽에서는 하나씩만 받아들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대신에 오른쪽으로는 많이 뺄 수 있어요. 이거는 블루프린트 코딩 작업할 때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왼쪽으로는 하나만 받아들이고 오른쪽으로는 여러 개 뺄 수가 있다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알파벳 디버그를 했어. 그럼 얘는 얘대로 넣은 거예요. 근데 요걸 또 잔디로 하는 게 낫겠죠. 지금 프로젝션도 프로젝션대로 켜놓고 얘도 얘대로 켜놨기 때문에 요 안에도 그대로 같이 보여지는 거야. 얘도 전체 꽉 찬 거 보여지고 얘도 전체 꽉 찬 거 보여지고 근데 큐브 말고 잔디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잔디가 시티파크에서 메쉬 플로럴 안에 이쁜 잔디가 있습니다.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요거에서 보여줄 거. 물론 이 뒤에 트랜스폼하고 여러 가지 많이 트랜스폼까지 할까? 트랜스폼 해서 그걸로 할게요. 여기서 설명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고 뒤에 트랜스폼 붙일게요. 일단 요렇게 하고 가장 먼저 할 거는 어떤 노드 붙이던 렐라티브로 해주어라.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는 요런 게 괜찮겠죠. 요런 것들.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했어. 자, 느낌화 했는데 물론 트랜스폼 노드 붙여주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 많지만 일단은 요 샘플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걸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화면에서 있긴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가 원래 이 퀵셀에서 가져온 애들은 굉장히 고퀄이긴 하지만 정말 크기가 작아요. 퀵셀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은 뭐 다들 써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렐라티브로 해놓고 크기 먼저 좀 늘려줄게요. 근데 이게 잔디잖아. 잔디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나쁘진 않지만 빼곡하게 꽉 차는 게 좋겠죠. 물론 뭐 덴시티도 있고 덴시티 필터도 있고 트랜스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더 설명해서 쉽게 잔디를 가득 채우는 거. 잔디나 또는 뭐 갈대 등등. 그리고 요 안에는 있지 않게 하는 거. 그걸 좀 이따 이어서 해볼게요. 자, 포인트 익스텐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백백백인데 얘네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바꿔보면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X, Y, Z야. 근데 우리가 옵셋 같은 경우에는 Z가 의미가 있어요. 위로 띄울 수도 있죠. 방 안에 허공에 랜덤으로 풍선들이 가득 차 있는 걸 연출하고 싶다.
그때는 트랜스퍼 연결해서 Z축 랜덤 영역을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포인트 익스텐드, 좌표상이란 말이야. X랑 Y만 생각하면 되고, 제가 만약에 X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배치가 쫙 이렇게 돼 있는 느낌 보이죠. Y도 줄여볼게요. 그럼 요런 느낌으로 배치가 되는데, 일단 원래 10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포인트 퍼 스퀘어드 미터라고 했을 때 얘를 늘려주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 이유가 얘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하우 알려드리면 어떤 요소를 가득 채우고 싶다 할 때는 XY 간격을 좀 줄여요. 그리고 얘가 아까 줄었었는데 내가 미리 늘려놨잖아. 만약에 이게 원래 크기였다면 간격도 줄여놓고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조금씩 늘려보면 이렇게 가득 차는 걸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듬성듬성 비어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요 정도 했는데 정말 가득 채우고 싶다. 그리고 완전 이렇게 하면 거의 빈틈 하나도 없이 꽉 찼죠. 근데 요런 거는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언바운디드 누르면 잘못하면 멈추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 요 정도 해놓고 만약에 잔디다 할 때 적당한지 아닌지는 달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냥 가까이 봤을 때 충분히 빼곡한 잔디로서 적절한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자연이라면 골프장이 아닌 이상 이렇게 빼곡하다기보다는 약간은 바닥에 흙들이 보이는 게 자연스럽지. 물론 이 뒤에 이을 수 있는 거 뭐 덴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 된다. 그리고 아직 바닥에 재질을 안 깔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재질도 이왕 하는 거 깔아줍시다. 그래서 material에 ground, 말고 ground 제로 그냥 해볼게요. 땅 같은 경우는 이 하나하나의 이 타일처럼 생겼잖아. 줌아웃돼서 쭉 보면 굉장히 큰 타일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저 부분만 좀 해볼게요. 요 부분만 선택을 해서, 물론 퀵셀에 얼마나 멋진 재질들이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받아놓은 소스에 마침 있으니까. 그래서 재질 선택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땐 체크해서 활성화 해주시고, 뭐 재질 집어넣으면 끝이죠. 그 바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계산이 돼야 보여진다는 거. 좋은 재질이야. 퀵셀에 워낙 많으니까 얘가 좀 더 자연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해줬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그냥 큐브 안에 꽉 채우는 것도, 걔는 따로 뭐 프로젝션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방금 했던 노드대로 작업하는 거는 오르막길 알아서 인식해요. 그쵸? 그럼 요 상태에서 이 큰 나무들이 있는 저기에는 잔디가 없게 하고 싶어.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나무가 빌딩일 수도 있고, 오브젝트에 얼마든지 뭐로든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로 가서, 지금은 나무도 보여지고, 잔디도 보여지고, 나무도 보여지게 해놓은 상태예요. 잔디에 좀 더 크기 랜덤이나 그런 걸 주고 싶으면 트랜스폼 노드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ifferent는 다르다라는 뜻이죠. 요걸 해놓고, 지금 전체 노드 구성 요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different는 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 요 미니멈이 아니라 바이너리로 세팅해 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different 자체에서는 얘도 쓰고 얘도 쓸 거기 때문에 얘는 요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하고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한 다음에 원래 거랑 고마크 안 보여질 거 different, 얘가 나무죠. 얘가 잔디예요. 잔디를 소스에 넣어주고 different, 그래서 뭐가 다른데 밑에 있는 나무를 여기에다 different에 넣어주시고, 얘를 디버그 해보는데 얘는 끄고, 자, 요 상태에서 얘를 잔디로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선 나무는 세팅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끌어온 거 있죠. 얘한테 넣은 걸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큐브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상태만 보더라도 큰 나무 있는 영역 안에는 큐브들 안 보이는 거 보이죠? 잔디로 바꿔치기만 하면 돼. 그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그 폴더 다시 찾아 들어가서 아까 그 잔디를 다시 찾아서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썼던 거잖아요. 이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이콘이 요거예요. 요거. 폴더에 조그맣게 돋보기 달려있는 거. 얘랑 같은 걸 넣을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디버그하지 않은 상태. 디버그 다시 하면 요 상태겠죠. 똑같은 거 쓸래. 굳이 귀찮게 폴더 찾아가지 말고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소스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 요 상태에서 다시 디펀트 노드 선택하고 방금 선택돼 있는 거 집어 넣을 거야. 선택돼 있죠? 집어 넣을 거야 라는 게 요 아이콘이에요. 찾아가는 건 폴더에 있는 돋보기 요거. 방금 선택돼 있는 걸 집어넣는 건 요거. 요렇게 하면 똑같은 게 들어가진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 말고 무조건 처음에 뭐라고 하라고? 렐라티브로 하라고. 그리고 크기 적당히 눌려주고 얼만큼의 영역으로 세팅되어 있을지는 요 앞에서 계산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무를 끄면은 나무 안 보인다. 디펀트 쓸 때는 그 영역 안에 보여질 거는 그것도 디버그 해주고 얘도 디버그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없지. 클로즈업해서 보자. 요 영역 안에 풀 안 자란 거 보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디버그를 끄고 다시 얘를 디버그하면 꽉 찬 걸로 보여지고 얘 끄고 계산한 거 볼래. 디펀트. 그러면 여기에는 풀이 없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좀 더 티가 잘 나고 요런 개념이에요. 영역을 좀 더 늘려볼까? 아이고 여기 아니고 점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늘려보면 나무는 언제든지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 점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우클릭해서 여기에 스플라인 포인트 추가 얼마든지 영역 뽑을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풀이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요건 약간 경사진 느낌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보다 풀 없는 거 보이죠? 여기는 아예 없고 여기도 보면 없어요. 요런 개념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래프로 가서 풀을 아예 빼곡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또 풀 작업으로 가서 여기에서 디펀트는 다르다란 개념만 뭐 같이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뺄 거냐 그런 개념만 하는 거고 농도는 여기서 정했었잖아. 밀도는. 그럼 여기서 늘려주면은 농도 얼마든지 빼곡하게 늘릴 수가 있고 요 개념이에요. 요런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디펀트를 쓰냐 안 쓰느냐. 그리고 디펀트 쓸 때는 보여줄 나무. 얘는 같이 이렇게 디버그해서 봐야 된다. 꺼서 보면 확실히 그 영역이 풀이 매우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거기에는 나무만 심어라. 그래서 뭐든지 대체할 수가 있지. 잔디 대신에 뭐 동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잔디 대신에 돌로 바꿀 수도 있고 좀 너무너무 많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노드 추가해서 또 할 수도 있지 뭐. 샘플러, 서페이스 샘플러 또 추가해서 지금 만약에 알파벳 D를 누른다면 요걸로 가득 차겠지만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해보세요. 말로만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메쉬를 돌로 바꿨어. 그리고 개수를 줄여. 그럼 이 상태에서 듬성듬성 돌이 있는 걸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돌로 대체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큐브는 이제 좀 아니고 요 새로 추가한 거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얘는 나무, 요거는 잔디 심은 거. 디퍼런트로 세팅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디퍼런트를 만약에 넣는다면 연결은 되긴 돼. 근데 여기에서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금 잔디를 세팅했는데 여기서 좀 애매해져. 여기서 간단하게 디퍼런트 하나 추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페이스 샘플을 하나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꽉 찬 거, 큐브들 꽉 찬 거 보여지고 있고 그걸로 해봅시다. 디펀트 하나 더 쓰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디펀트 하나 더 쓰고 오른쪽으로 얼마든지 많이 빠진다 그랬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엮어준 다음에 얘는 끄고 요렇게 해주면 얘랑도 연결이 돼서 큐브들이 요 안에 안 보이는 거 보이죠. 요렇게 또 엮어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렐러티브로 해서 여기서 돌로 메쉬 바꿔봅시다. 요럴 때 듀얼 모니터라면 이런 단축키 필요 없어. 보면서 하면 되는데 하나의 모니터 쓸 때 특히 이런 것들 쓰면 편하죠. CT 메쉬 플로럴
grass 말고 tree 말고 ground. 잠깐 중간중간 녹이 적당한 걸 좀 볼게요. 요런 기둥을 좀 등선 놔보도록 한다고 할 때 선택하고 듀얼 모니터 하면 그냥 드래그 하면 되지만 선택해놓고 다시 얘 활성화시키고 요렇게 콕 찍으면 바로 들어간다. 요런 것들 얘를 쓰고 안 쓰고가 특히나 하나의 모니터로 작업할 때는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역시나 가까이 보면 더 많이 알겠지만 멀리서 봐도 요 나무 있는 데는 기둥들이 안 보이는 거 보이죠? 밀도는 다시 디버그는 여기에서 해줬지만 그건 디퍼런트 2개, 프로젝션 하나가 지금 디버그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는 아니 좀 줄이자. 얘를 오히려 늘리고 아니다 여기서 줄여줍시다. 여기서 크기를 좀 줄이고 밀도도 여기서 좀 줄이고 간격은 이 정도로 하고 간격 조금만 늘릴게요. 요 정도로 세팅했다고 칩시다. 좀 더 재밌게 만져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트랜스폼 노드, 여기서 트랜스폼 노드, 여기에서도 트랜스폼 노드 연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의 그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트랜스폼을 한다. 그럼 전체적인 스케일이요.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디퍼런트란 노드로 응용하는 거, 프로젝션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스플라인은 프로젝션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스플라인은 프로젝션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할 줄 아셔야 되고 많이 실습을 해봐야 돼요. 응용도 해보고 지금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일반 서페이스 샘플러하고 이 스프라인 샘플러, 프로젝션 세팅되어 있는 스프라인 샘플러랑 다 같이 쓰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걸 해볼 건데 이번 영상까지는 라인을 계속 인테리어 개념으로 썼잖아요. 이 옵션에서 인테리어 개념으로 썼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온 스프라인으로 해서 라인의 영역이 아니라 루프 시켜놓지 않고 라인의 곡선 자체를 이용하는 거. 라인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아니라 라인의 그 라인 속성 자체를 이용하는 걸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올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거 충분히 이런 설명 안 듣고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